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정말 좀 의외일 겁니다. 바로 2500년 전의 성인, 공자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패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바로 그 공자 맞습니다. 자, 이 질문 정말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마주하는 어쩌면 영원한 숙제죠. 아, 오늘 뭐 입지? 여기 패션 회사에 다니는 민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걸 아주 즐기는 그야말로 패셔니스타였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날 정말 야심차게 쫙 빼입고 갔는데 돌아온 건 감탄이 아니라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아주 뜻밖의 인물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겪는 패션 문제가 뭔지 민준 씨의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알던 공자가 아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공자를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의 핵심 비결인 TPO의 기술, 또 실용성과 완벽한 테일러링, 그리고 모든 걸 완성하는 디테일의 힘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철학, 바로 옷과 마음의 관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섹션, 매일의 패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옷은 그냥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옷차림이라는 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소통이고 또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아까 그 민준 씨의 사례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패션 고민을 해결해 줄 놀라운 가이드가 바로 공자입니다. 그저 엄격한 유학자로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스타일 가이드를 남겼다는 사실, 좀 놀랍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가이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공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왼쪽이죠. 뭔가 엄격하고 근엄한 도덕주의자. 하지만 논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른쪽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그는 소재의 질감, 색상 매치, 그리고 그 상황에 누구보다 예민했던 시대를 앞서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겁니다. 공자 패션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 타인,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스타일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존중을 옷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놀랍게도 현대에도 완벽하게 통하는 바로 TPO입니다.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그리고 상황, 오케이션을 마스터하는 기술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여름철 옷차림을 보면 이 TPO 원칙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치격이라고 불리는 시원한 삼배 호옷을 입어서 더위를 피했지만 그렇다고 그 차림 그대로 밖을 나서진 않았어요. 반드시 그 위에 겉옷을 걸쳐서 개인적인 편안함과 공적인 격식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맞췄던 거죠. 와, 그리고 이 표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 패션에서 말하는 톤온톤 스타일링을 25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검은 비단 옷에는 검은 새끼 한 가죽을, 흰 옷에는 흰 새끼 사슴 가죽을, 노란 옷에는 노란 여우 가죽을 맞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색만 맞춘 게 아니라 각 의복의 격에 맞는 소재의 질감까지 고려한 정말 완벽한 큐레이션이었죠. 자, TPO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공자의 스타일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화려함이 아닌 겸손함, 그리고 지독할 정도의 실용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볼까요? 그는 시선을 끄는 강렬한 색으로 옷깃을 꾸미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붉거나 자줏빛 옷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인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특히 제일 흥미로운 건 단우미라는 건데요. 일을 할 때는 오른쪽 소매를 일부러 짧게 만들어서 활동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실용성의 정점을 찍는 핵심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필세지라는 건데요. 제사 때 입는 격식 있는 옷은 원단을 그대로 써서 위엄을 보였지만 평상복만큼은 불필요한 부분을 싹 다 잘라내서 몸에 딱 맞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완전 요즘 말하는 슬림핏, 맞춤 제작, 즉 테일러링의 원조격 아닌가요? 이 꼼꼼함은 심지어 잠옷에서도 드러납니다. 치매라고 불린 그의 잠옷 길이는 자기 키의 무려 1.5배나 됐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잠자는 동안 뒤척여도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수면의 질까지 챙기려 했던 그야말로 지독할 정도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자, TPO를 지키고 실용성과 몸에 맞는 재단까지 신경 썼던 공자.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옷차림의 품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한 수, 바로 아주 작은 디테일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하면 딱인데요. 옛날 어떤 화가가 용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는데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다고 하죠. 사람들이 왜냐고 물으니까 눈을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했대요. 다들 안 믿으니까 그가 마침내 붓으로 눈동자를 딱 찍어 넣는 순간 진짜로 용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늘로 솟구쳤다는 이야기. 패션에서도 바로 이 마지막 눈동자가 전체적인 품격을 완성합니다. 공자는 이 디테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픈 상을 마친 후에는 차지 않는 패몰이 없을 정도로 모든 장신구를 착용해서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는 긍정의 신호를 보냈고요. 반대로 조문을 갈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 화려함은 철저히 피했고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격식에 맞는 조복을 갖춰 입어서 예를 다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차이들이 그를 완성시킨 활용 점정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TPO, 실용성, 그리고 디테일이라는 공자의 스타일 규칙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옷 잘 입는 기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 규칙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철학적 의미, 즉 옷과 마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대의 위대한 학자 주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차림의 단정함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흐르는 경, 즉 세상을 대하는 경건하고 진중한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자에게 옷을 입는 행위는 자신을 다스리는 수양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매일 아침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건 그냥 겉모습을 꾸미는 걸 넘어서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본질과 딱 정렬하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던 거죠. 정돈된 옷차림이 곧 정돈된 삶을 반영한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그 민준 씨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진정한 스타일이란 나를 뽐내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완성하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 자, 그럼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옷장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민준 씨가 회의 전에 이 질문을 던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늘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이 회의와 동료들을 존중하며 나의 하루를 온전히 완성시켜줄 그 활용점정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품격 있는 예술로 거듭날 겁니다.